손흥민 그립나요? 오른쪽 화살표. 아뇨. 전혀요. 포스텍 감독. 충격적 후반전의 절망. 토트넘서 최악의 패배. 답답함 토로. 주장 손흥민, 32. 위 부재가 확실히 드러난 경기다. 토트넘 호스퍼가 중심을 잃고 후반전 연속 3개의 실점을 내주며 무너졌다. 토트넘은 7일, 한국 시간, 영국 팔머의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4에서 2025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7라운드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전에서 2에서 3으로 졌다. 캡틴 손흥민은 예고대로 명단 제외됐다. 지난 27일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카라박전 허벅지 부상 이후 복귀하지 못했다. 대신 토트넘은 왼쪽 측면 공격수로 티모 베르너, 28를 내세웠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4-1-4-1 포메이션을 가동했다. 도미닉 솔랑케가 최전방에 서고 베르너, 제임스 메디슨, 데안 클루셉스키, 브레넌 존슨이 중원을 구성했다. 로드리고 벤탄쿠르가 수비진 바로 앞에 섰다. 포백에는 데스티니 우도기, 미키판 더펜, 크리스티안 로메로, 페드로 포로가 나왔다. 골문은 굴리에모 비카리오가 지켰다. 손흥민이 결장한 가운데 주장 완장은 부주장 로메로가 찼다. 전반전 분위기는 좋았다. 토트넘은 37분 만에 2골을 연달아 터뜨리며 2에서 0으로 앞서 나갔다. 23분 존슨이 선제골을 장렬했다. 문전으로 침투하며 솔랑케의 스루 패스를 마무리했다. 존슨은 최근 공식 6경기에서 연속 6골째를 넣었다. 37분에는 메디슨이 토트넘의 추가 득점을 안겼다. 역습 상황에서 날카로운 오른발 가마차기로 브라이튼 골문을 갈랐다. 베르너가 도움을 기록했다. 전반전은 토트넘이 2에서 0으로 앞선 채 끝났다. 거기까지였다. 토트넘은 후반 3분 만에 첫 실점을 허용했다. 양쿠바 민테가 왼쪽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슈팅으로 마무리했다. 우도기는 상대 패스를 차단하려다 실수를 범했다. 공이 발을 맞고 민테에게 정확히 떨어졌다. 13분에는 동점골까지 허용했다. 지오르지노 루터가 토트넘 뒷공간을 허문 뒤 날카로운 왼발 슈팅으로 오른쪽 골문 구석을 노렸다. 미토마 가오루의 첫 번째 도움이었다. 동점골 불과 8분 뒤에는 역전골까지 헌납했다. 데니 웰백이 측면에서 올라온 크로스를 헤더로 마무리했다. 토트넘은 2골을 앞서가다가 순식간에 3골을 내주며 무너졌다. 이후 토트넘은 이브 비수마와 파페 마타사르, 마이키 무어를 투입해봤지만 끝내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손흥민이 결장한 뒤 2연승을 기록했던 토트넘은 세 번째 경기에서 주장의 부재를 뼈저리게 느끼며 패배했다. 앙제 포스테코글루, 59, 토트넘 감독도 경기 후 스카이 스포츠를 통해 실망스럽고 속상하다. 용납할 수 없는 후반전이다. 너무 앞서 나가면 방심할 수 있다. 후반전이 그랬다. 고 전했다. 이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내가 토트넘에 온 뒤 최악의 패배였다. 고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영국 풋볼 런던에 따르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이나 리치, 히샬리송가 그립나라는 질문에 오늘 패배는 손흥민의 부재와 전혀 관련이 없다. 최고 대회에 나가려면 수준을 높여야 한다. 후반전에는 전혀 그러지 못했다. 벌을 받아야 할 경기력이었다. 고 밝혔다. 토트넘은 7경기에서 3승 1무 3패 승점 10을 기록하며 9위에 머물렀다. 한편 영국 현지에서는 손흥민의 복귀 시기를 내달 19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예측했다. 손흥민도 못한 걸 해내다니 너 베일이구나. 토트넘의 뉴 베일. 영국 데일리 메일은 7일 한국 시간 브레넌 존슨이 토트넘에서 다시 한번 득점에 성공하면서 해리 케인의 기록과 동률을 이뤘다. 존슨은 공식전 6경기에서 연속으로 득점했다. 이는 2019년 1월 케인 이후 처음이라고 조명했다. 토트넘은 이날 영국 팔머에 위치한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라이턴 앤드 호브 엘비언과의 2024에서 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7라운드 원정 경기서 2에서 3으로 역전패했다.
이날 두 골을 먼저 넣고도 후반에만 연달아 3실점을 허용한 토트넘은 9위로 내려앉았고 공식전 6연승 달성도 실패했다. 다만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최근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존슨이 이날도 득점포를 가동한 것이다. 존슨은 전반 22분 도미닉 솔랑케의 패스를 받아 왼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어 선제골을 만들어냈다. 역전패로 빛이 발하긴 했으나 최근 6경기 연속 득점에 성공했다. 시즌 초반 경기력을 떠올리면 그야말로 대반전을 이룬 존슨이다. 4라운드까지 득점은 물론 도움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많은 비판을 받았다. 특히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부진한 후에는 팬들의 비판을 견디기 어려웠는지 SNS를 비활성화까지 했다. 하지만 SNS를 닫은 후 오히려 새로운 에이스로 떠올랐다. 최근 손흥민이 부상으로 쓰러진 상황에서 존슨의 활약은 담비와도 같다. 영국 공영방송 BBC에 따르면 웨일스 출신 스트라이커였던 롭 원쇼는 존슨이 SNS 계정을 닫은 후 인상적인 득점 행진을 시작한 건 결코 우연이 아니다, 라며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존슨에게는 SNS를 닫은 게 분명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확실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존슨이 SNS를 비활성화한 이유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경기에서도 생각이 너무 많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존슨은 경기가 끝날 때 결과를 낸다. 높은 수준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며 슈퍼스타가 될 수 있다. 토트넘과 웨일스 대표팀을 위해 그렇게 됐으면 한다. 며 존슨이 스타가 될 자질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 풋볼 팬캐스트는 솔랑케를 잊어라. 토트넘은 또 다른 케인 대체자를 발굴했다. 최근 들어 놀랍게도 골을 넣는 역할을 맡은 선수는 바로 존슨이다. 시즌 초반 그를 향한 비판은 극에 달했고 아스널전 이후에는 SNS를 닫았다. 그러나 존슨은 굴하지 않았으며 코벤트리 시티전 이후 6경기 연속 득점을 기록했다. 토트넘은 케인과 같은 존재감을 발굴한 것일 수도 있다. 며 존슨의 활약이 케인 대체자로 평가받을 만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매체 풋붐은 아예 구단 레전드 가레스 베일까지 거론했다. 매체는 존슨은 토트넘에서 베일 같은 임팩트를 남기고 있다. 며 토트넘 첫 시즌 15골에 기여 5골 10도움 했고 스피드, 돌파, 대담성은 그를 위험한 선수로 만들었다. 결정적으로 이번 시즌 완전히 폭발의 베일과 비슷한 선수가 됐다. 고 극찬했다. 이어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서 원하는 완전한 선수로 불과 23세의 나이에 핵심 선수가 될 준비가 됐다. 득점 외에도 팀원들에게 기회를 만들어내고 상대 수비에 끊임없이 가시 같은 존재가 된다. 고 존슨이 토트넘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3. 손흥민 토트넘 잔류, 모처럼 휴식 환호.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지 않는다는 소식은 위안. 토트넘 호스퍼는 지난 9월 27일 카라바크와의 2024-25 시즌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UEL 1차전에서 3에서 0으로 승리했다. 손흥민이 이번 시즌 UEL 무대에서 첫 도움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슈팅 이후 그라운드에 주저앉았다. 벤치를 바라보면서 교체를 요구했고 티모 베르너와 교체됐다.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부상 관련해 아직 이야기를 나누지는 않았고 위류진의 소견을 들어보지는 않았다. 손흥민이 조금은 필요한 것 같다. 고 우려했다. 손흥민이 이후 2경기에 출전하지 않으면서 휴식을 취하면서 10월 A매치 소화를 위한 대표팀 합류도 불발 분위기도 감지됐다. 굳이 다친 선수를 발탁해야 하냐는 것이었다. 홍명보 감독은 손흥민과 직접 소통했다. 호전이 있다고 느꼈다. 지금 당장 경기를 출전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개인과 토트넘은 생각하고 있다. 아직 시간이 남아있고 소속팀에서의 상황을 보고 결정해야 할 것 같다. 고 언급한 바 있다. 결국 대한축구협회는 선수 보호를 위해 손흥민의 소집 제외를 결정했다. 대한축구협회는 지난 4일 손흥민은 왼쪽 허벅지 부상으로 인해 휴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선수 보호 차원에서 10월 소집 제외를 결정했다.
홍현석을 대체로 발탁한다고 발표했다. 손흥민이 오랜만에 휴식을 취하는 것이 토트넘 팬들은 환호할 소식인 듯하다. 체력 소모 없이 곧바로 복귀해 팀 일정을 소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손흥민은 오는 19일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 복귀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토트넘 팬사이트 호스퍼 HQ는 손흥민은 대한민국 대표팀에 발탁됐지만 햄스트링 부상 문제로 제외됐다. 팀의 주장이 A매치 기간에 지구 반대편으로 떠나지 않는다는 소식은 큰 위안이 된다고 바라봤다. 한편 손흥민의 이번 시즌 시작은 아쉬웠다. 강한 면모를 보였던 레스터시티를 상대로 침묵하면서 호평을 받았다. 이후 에버턴을 상대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했다. 이날 활약으로 영국 공영방송 BBC, EPL에 이어 유럽 5대 리그 베스트 10일까지 싹쓸이했다. 하지만 이후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하는 중이다. 특히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서 한 개의 유효 슈팅을 기록하지 못하면서 고개를 숙였다. 손흥민을 향한 기대는 컸다.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에 19경기 출전했는데 7골을 터뜨렸다. 해리 케인, 엠마누엘 아데바요르, 로버트 피레스에 이어 최다골 순위 4위다. 손흥민이 2골을 기록한다면 피레스와 동률이며 해트트릭을 달성한다면 북런던 더비 통산 득점 순위 3위에 이름을 올리게 된다. 베팅 사이트 365SCORES는 손흥민을 주목했는데 북런던 더비에서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영향력이 있는 선수 중 한 명이다. 꾸준하게 아스널의 골칫덩이다 고 조명했다. 이어 손흥민은 윙어, 스트라이커 모두 활약이 가능하며 토트넘의 다재다능한 무기다. 맹렬한 속도, 치명적인 마무리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토트넘이 문전에서 불꽃이 필요할 때 찾는 선수다 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손흥민은 결정적인 순간에 골을 넣는 재주가 있으며 위험지역으로 침투하는 능력이 있기에 아스널의 가장 큰 골칫거리 중 하나가 됐다 고 경계했다. 영향력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손흥민은 흔들리지 않았다. 활약으로 다시 존재감을 과시했다. 토트넘은 지난 9월 21일 브렌트포드와의 2024-25 시즌 EPL 5라운드 경기에서 3-1로 승리했다. 손흥민은 선발 출격했고 이 도움을 기록하면서 토트넘의 승리를 견인했다. 전반 28분 브레넌 존슨의 추가골을 도왔고 후반 40분 역습 상황에서 간결한 패스를 통해 제임스 매디슨의 골을 합작했다. 손흥민은 2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유럽 무대 개인 통산 105 도움을 달성했다. 함부르크 3 레버쿠젠 11, 토트넘에서 86개를 누적했다. 손흥민은 토트넘 역사상 EPL 도움 2위다. 1위 68개의 데런 앤더튼과 격차를 4개로 좁혔다. 손흥민의 EPL 도움 기록은 게러스 베리, 앨런 시어러 등과 함께 공동 18위를 기록했다.